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주인집 은숙이 할머니는 아침에 학교에 나서는 저에게 공부 잘하고 오라면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어쩌다 보니 어젯밤도 할머니네 방에서 같이 보내게 되었는데요. 60대 중반인 할머니는 어쩜 그리 정정한 걸까요? 특히 어제는 아주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저를 얼마나 보채왔는지 몰라요. 한 번으로는 아쉽다고 군소리를 하시는 통에 두 번이나 연애를 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또 짓궂기는 얼마나 짓궂은데요. 제가 절정으로 가버리는 순간이면 대단하다면서 괜찮다고 빨리 하라고 막 호들갑을 떨기도 하시는데요. 솔직히 너무 좋기는 한데 할머니의 그런 반응이 저를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들기도 해요. 가버리는 제 모습이 너무 멋있다나 뭐라나요. 맞아요. 저는 주인집 할머니랑 아주 즐겁게 썸을 타고 있는 중이에요. 은숙이 할머니는 엄마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데요. 창피하지만 할머니는 저에게 여자를 알려준 그런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저 때문에 회춘하는 기분이라면서 아주 어깨춤을 추는 상황이고요. 저는 할머니 덕분에 제 젊은 혈기를 마음껏 풀 수 있어서 좋아요. 어쩌다 엄마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주인집 은숙이 할머니와 이런 사이가 되었는지 저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할머니가 저에게 정말 잘해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종종 엄청난 서비스로 저를 놀라게 해주시기도 해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아무튼 저도 알게 모르게 은숙이 할머니에게 그냥 스며들고 말았네요. 들어보시면 제가 할머니에게 푹 빠져버린 이유를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2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재수를 해서 1년 늦게 대학에 입학하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군대를 제대하고는 지난 학기에 복학을 하게 되었어요. 집이 지방이어서 군대 가기 전까지는 운 좋게 학교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는 기숙사 생활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몇 집을 돌아다녀 보다 결정을 하게 된 곳이 바로 은숙이 할머니의 단독주택이었어요. 작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 별채처럼 방이 따로 있어서 한적하더라고요. 사실 할머니네 집으로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집들을 둘러봤었는데요. 이게 학교에서 가까운 집들은 왜 그렇게 월세가 비싼 건가요? 오죽하면 고시원에 들어갈 생각까지 했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 학교에서 거리가 있는 집들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게 된 집이 바로 할머니네 집이었어요. 사실 할머니네 집은 둘러봤던 집들 중에서 학교랑 거리가 가장 멀기는 했는데요. 이 집을 선택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월세가 가장 저렴했거든요. 월세가 학교 코앞에 있는 가장 비싼 원룸의 딱 절반이기도 했어요. 어차피 혼자서 잠만 잘 텐데 수십만 원 아낄 수 있으면 몇십 분 걸어 다니는 거야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교에서 거리가 멀어 한참 걸어야 하기도 했고 집도 언덕진 곳에 있어서 위치가 좋지는 않았는데요. 운동 삼아서 걸어 다니면 되니 그런 건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집 할머니 인상이 참 좋았어요. 160이 조금 안 되는 아담한 스타일의 할머니는 참 귀여운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나이에 비해 은숙이 할머니는 엄청 동안인 편이에요. 처음에 나이를 알고 엄청 놀랐잖아요. 아무튼 은숙이 할머니는 살짝 수다스럽기는 했는데요. 그런 만큼 성격이 엄청 좋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고민하지 말고 이사를 들어오라고 막 꼬드겼죠. 이사만 들어오면 하숙집이 아니기는 해도 자기가 아침도 해주고 그럴 수 있다면서요. 물론 그 말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할머니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랑 눈을 맞추면서 웃어주시는데 인상이 참 다정하게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월세가 저렴해서 좋다고 계약을 하겠다고 하자 할머니는 잘 생각했다면서 제 팔을 막 쓰다듬기도 하셨죠. 그렇게 부동산에 같이 가서 계약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할머니는 물어보지도 않은 본인 이야기를 막 들려주시기도 하셨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이야기며 집이 터가 좋은지 이사 들어온 사람들이 다 잘 돼서 나갔다는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하셨고요. 물론 제 이야기를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제가 너무 듬직하고 남자다워서 마음에 든다면서 호들갑을 떨기도 하셨는데요. 살짝 기가 빨리는 느낌이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푼수 같은 성격이 오히려 좋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은숙이 할머니와의 첫 만남이 지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 이사를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첫날부터 얼마나 관심을 보였는지 몰라요. 이사를 하는 내내 옆에서 지켜보시기도 했고요. 짐 정리를 하는 저에게 마실 걸 가져다 주시기도 했죠. 아마 한동안 그 별채가 비어 있어서 적적하셨는데 제가 이사를 들어오게 된 게 참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대강 짐을 정리해두고 할머니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수다를 떨기도 했는데요. 오래 알고 지낸 건 아니었지만 할머니하고는 말이 잘 통하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할머니는 나이는 엄마보다 훨씬 많기는 해도 참 여성스러운 분이더라고요. 애교도 많으시고 수다스럽기도 했고요. 제가 이사를 들어와서 참 좋다고 교태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이 귀엽기까지 했죠. 나이를 떠나서 은근히 남자 마음을 설레게 하는 재주가 있는 듯 했어요. 할머니는 이사 들어온 기념으로 저녁을 해주신다고 같이 먹자고 하셨는데요. 그날 저녁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외출을 하게 되었죠. 정말로 학교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했는데요. 뭐 운동 삼아서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 힘들면 나중에 싸구려 자전거라도 하나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죠. 할머니는 제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보면서 꼭 인사를 해주셨고요. 저녁은 먹었는지 공부는 잘했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곤 했어요. 간혹 고구마 같은 간식거리를 해놨다고 같이 먹자고 하셔서 할머니 집 안으로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요. 마주 앉아 고구마를 까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기도 했죠. 적당히 시간을 보내다가 제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할머니는 엄청 아쉬운 내색을 하면서 붙잡곤 했어요. 혼자서 적적한데 조금 더 있다가 가면 안 되냐면서요. 그때는 그게 할머니가 추파를 던진다는 생각은 못했었는데요. 지나고 생각해보니 할머니는 저에게 계속 직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리숙해서 눈치를 못 챘던 것 뿐이었죠. 그리고 할머니는 혼자 술을 한 잔씩 하시는 듯 하더라고요. 종종 학교에 다녀오면 마당에 나와 있는 할머니를 마주치곤 했는데요. 간혹 약간씩 술 냄새가 나기도 했거든요. 취기가 오른 할머니는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몰라요. 조금 과하게 스킨십을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옆에 착 붙어서 제 팔을 있는 힘껏 꼭 끌어안기도 하셨는데요. 그럴 때면 엄청 묵직한 할머니의 그게 온전히 느껴져서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죠. 그날은 약속도 없어서 집에 일찍 들어온 날이었는데요.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저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된장찌개 구수하게 끓일 거라면서요. 저녁을 어떻게 때워야 하나 싶었는데 잘 됐다 싶었죠. 저는 그러면 설거지는 제가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감사히 잘 먹겠다고 말을 했어요. 곧 넉넉한 저녁상이 차려졌고요. 할머니는 한국 사람은 밥 힘이라면서 제 밥을 고봉밥처럼 퍼주시기도 했어요. 다행히 할머니 음식은 제 입에 아주 잘 맞더라고요. 특히 된장찌개가 어찌나 칼칼하고 구수한지 다른 반찬은 필요가 없을 정도였죠.
저는 할머니에게 술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드시고 싶으면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는 민망한 듯 까르르 웃으시더니 냉장고에서 소주를 한 병 꺼내 오셨어요. 그러더니 같이 한잔하겠냐고 권하셨죠. 제가 덩치는 산만해도 사실 술을 썩 즐기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할머니표 된장찌개에 소주 몇 잔은 괜찮을 것 같았어요. 음식이 맛있어서 그랬는지 할머니와의 저녁이 분위기가 좋아서 그랬는지 소주가 달게 느껴졌어요. 이 맛에 술을 마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배부르게 밥도 먹고 소주도 곁들이다 보니 금세 한 병을 비워버렸고요. 할머니는 한 병 더 해야겠다면서 냉장고에서 또 한 병을 꺼내 오셨어요. 그렇게 밥을 다 먹고도 우리는 마주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죠. 할머니는 젊은 저랑 같이 마시니 술이 아주 꿀처럼 달다면서 교태를 부리기도 하셨고요. 제 손을 조물딱거리면서 남자 손이라 그런지 아주 소뚜껑 같다면서 계속 만지작거리시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가져다가 손등에 얼굴을 대보기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무언가 느끼기라도 하는 것처럼 깊은 숨을 몰아쉬는 할머니가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조용한 밤중에 단 둘이서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더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조금 취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하자 할머니는 재밌게 받아치기도 하셨어요. 뭐가 문제야? 마음껏 마시고 한숨 푹 자고 가. 맞아요. 몇 걸음만 걸으면 제 방인데 조금 취하면 어떤가요? 술자리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취기가 올라버린 할머니는 어느새 은근슬쩍 제 옆에 다가와 있었죠. 같이 술을 마시니까 너무 좋네. 그냥 오늘은 자고 가.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할머니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왜 이렇게 저에게 달라붙으시나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술이 술을 부른다고 제가 한 병 반 정도 마시고 할머니가 반병 정도를 마신 듯 했는데요. 그렇게 두 병을 비우고 나니 알딸딸한 기분이 몰려왔고요. 술이 꽤 취한 저는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할머니네 거실에 쓰러져서 세상 모르고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몽롱한 상태로 살짝 정신이 들었는데요. 옆에 할머니가 나란히 같이 누워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술김이어서 그랬는지 잠들어 있는 할머니를 보는데 조금 야릇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아까 저를 슬며시 자극하던 할머니의 눈빛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를 안아본 일이 없는 쑥맥이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거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겠어요. 옆에 누워있는 할머니가 젊은 눈앞벌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르자 마음 깊은 곳에서 달아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서 혼자라도 해소를 하고는 다시 자야겠다는 생각에 슬며시 일어나려고 했는데요. 그런 저의 인기척에 할머니도 깨어나시게 되었고요. 제가 곤히 잠든 모습에 본인도 누워있다가 잠들어 버렸다면서 멋쩍은 듯 웃음을 지으셨어요. 제 방으로 돌아가 보겠다는 저를 할머니가 붙들었죠. 그냥 아침까지 이렇게 같이 누워있다가 가라면서요. 그러더니 제 몸을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조금 더 가까이 기대 오셨죠. 오랜만에 이렇게 남자랑 누워보니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내 할머니는 무슨 생각인지 제 몸을 쓰다듬기 시작하셨어요. 그 손길이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할머니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던 걸까요? 저는 나지막히 속삭였어요. 할머니 느낌이 이상해요. 저의 그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을 해주었죠. 우리 동윤이 총각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러더니 할머니의 손길은 조금 더 과감해졌어요. 저는 그만 한껏 달아올라 버리고 말았는데요.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는 저에게 할머니는 설마 안 해본 거냐면서 놀라는 듯이 물었어요.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만 있었죠. 할머니는 아주 잠깐 생각을 하시는 듯 하더니 그럼 오늘 선물을 하나 줘야겠다면서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살짝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한 생각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의 손길은 더욱 과감해졌고요. 할머니는 제가 덩치만 큰 게 아니라는 걸 알고는 까무러치는 것처럼 좋아하기도 했어요. 이런 걸 숨기고 있었냐면서 저를 자극하듯이 놀리기도 하셨고 말이에요. 너무 기대가 된다면서 할머니는 아주 발을 동동거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뭣도 모르고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죠. 할머니는 알아서 해주시겠다면서 저에게는 편하게 누워있으라고 하셨어요. 은숙이 할머니는 얼마나 능숙한지 저는 얼마 견디지도 못하고 가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꿈인지 생시인 건지 할머니와 좋은 시간을 보내버리고 저는 또 잠이 들고 말았네요. 그리고 엄청 만족스러운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엄청 개운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숙취도 전혀 없는 것처럼 몸이 가벼웠거든요. 마치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주방에서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할머니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죠. 어제 저와 좋은 시간을 보낸 게 꽤나 만족스러웠던지 할머니 뒷모습이 참 흥겨워 보였다고나 할까요? 제가 깬 걸 보더니 할머니는 어제 힘쓰느라 고생했다면서 아침을 맛있게 차려주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서 제 엉덩이를 토닥이시면서 눈을 찡긋하시기도 했어요. 이게 맞나 싶기도 했는데요. 제 몸에 느껴지는 생생한 그 절정의 느낌은 어제의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할머니랑 마주 앉아서 아침을 먹게 되었는데요. 저는 늘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저의 첫 상대가 누가 될지 말이에요. 여자친구가 될지 아니면 미래의 와이프일지 늘 궁금했었는데요. 이렇게 짓궂고 장난기 많은 주인집 할머니가 그 사람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 뭐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살면서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거든요. 혼자서 해소할 때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찔한 느낌인 건 분명했으니까요. 할머니는 제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기도 했고요. 제가 밥 먹는 모습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지켜보시기도 했죠. 그러더니 장난치듯 눈을 흘기면서 저보고 아주 멋진 남자라고 엄지손가락을 추켜 세우기도 했어요. 여자를 만족시켜주는 1등 신랑감이라나 뭐라나요. 그 말에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오르면서 조금 민망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칭찬해주는 할머니의 말에 기분이 좋기도 했네요. 그렇게 은숙이 할머니와의 연애가 시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엄마보다도 나이가 많은 할머니랑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늘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저를 반겨주는 할머니를 보면 그런 생각들은 싹 사라지곤 하더라고요. 정말로 은숙이 할머니하고 연애할 때는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드는 편이에요. 그냥 무아지경이 되어버리는 정도라고나 할까요? 특히 할머니가 위에서 해줄 때는 저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느끼곤 해요. 어떨 때는 가버린다는 말도 못하고 가버리기도 했으니 말 다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입으로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얼마 견디지도 못하고 실수로 입에 해버리고 말았잖아요. 할머니와 저는 나이 차이를 초월해서 정말로 잘 맞는 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능숙해져 가면서 은숙이 할머니는 저를 엄청 버거워하기도 해요. 제가 힘이 너무 넘친다고 한 번이면 족하다고 손사래를 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날은 조르는 저를 못 이기는 척 한 번 더 받아주시기도 했죠. 할머니는 저 때문에 회춘하는 기분이라면서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아침을 챙겨주시기도 하고요. 빨래며 청소 같은 것들도 다 알아서 해주시곤 하죠. 원래 이런 것들은 월세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는 건데 챙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할머니를 더욱더 사랑해 드리고 있는 중이네요. 제가 고향집에 내려가는 주말이나 간혹 할머니의 자녀분들이 집에 들르는 날을 빼고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한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물론 제가 시험 준비나 발표 준비로 바쁜 날은 따로 지내기도 하지만요. 살다 보니 이렇게 뜻밖의 인연이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흉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사자인 할머니와 저는 너무나도 만족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 그거면 된 거 아닐까 싶네요. 은숙이 할머니와의 이 인연을 소중히 오래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